안녕하세요, 부자비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점포 구할 때 꼭 정말 꼭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영업에서 상권 입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점포 보신 적 없으세요? 정말 저 점포에는 누가 들어가든지 다 망해서 나오네, 이런 점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저기 뭐야, 귀신 붙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국세청 통계 자료를 보면 1년 안에 문 닫는 점포가 한 30-40%, 2년 안에는 50-60%, 3년 안에는 70-80% 이상, 심지어 어떤 업종은 87%까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점포 사업 하나 하려고 하면 그게 간판 새로 달아야 되죠. 인테리어 다시 해야 되죠. 정말 기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그런 추가적인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기한 전에, 점포 계약 기간 전에 이렇게 문을 닫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일이 되풀이해서 발생하고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런 점포를 가보면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그 자리인지 압니다. 아, 저 집은 정말 계속 업종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는 집이야 라는 걸 아는데, 낯선 지역에 점포를 얻으러 가면 몰라요. 그런 집인지 아닌지.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계속 문 닫고 주인이 바뀌는 자리가 정말 입지도 진짜 나쁘고 정말 뭐가 하자가 있어 보여야 되는데 딱 가서 봤을 때 하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정말 귀신이 붙은 걸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합리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런 점포를 얻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부정적인 기운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부정적인 기운이 귀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부정적인 기운이냐, 이것도 과학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상권을 보러 갔을 때 이제 그 배후 세대와 유동인구 간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 지역에 단골로 기본이 되는 고객이 배후 세대예요. 예를 들면 그 바로 부근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상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오피스가가 있어서 그 오피스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배후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후 세대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좋은 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A급 상권은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이 유동인구 안에는 당연히 그 지역 상권 안에 있는 배후 세대들도 있지만, 멀리서 무슨 일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어떤 볼일이 있어서 오는 그런 뜨내기 같은 손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뜨내기 같은 고객들은 이 집이 자주 업종이 바뀌었는지 주인이 바뀌었는지 이런 걸 모르는데,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집 새로 열었네? 또 바뀌었네? 아, 금방 바뀌었네? 그러면 이 배후의 어떤 정말 기초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배후 고객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야, 저 집 이번엔 또 얼마나 가나 한번 보자, 이런 이제 부정적인 선입관과 부정적인 어떤 지켜봄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 자체가 새로 들어가는 분한테는 그냥 열린 마음으로 하얀 도화지에, 나는 지금 새로 업종을 해가지고 하얀 도화지에 간판 달고 인테리어 새로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미 그 상권 내에서 단골이 될 수 있는 상당수의 고객 마음 안에는 잘하나 안 하나 한번 지켜보자,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 그냥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음식점이나 그 점포가 평가받는 데 중요한 이제 역할로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장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권과 입지가 다른 개념인 거 알고 계시죠?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모르시면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상권을 평가하는 요인이 다르고 또 입지를 평가하는 요인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포를 얻을 때는 점선, 면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면에 대한 개념이 바로 상권이고요. 점선이 바로 입지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입지에는 가시성, 인지성, 그 다음에 접근성, 편의성, 그 다음에 유동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우리가 저 점포 이렇다 저렇다 저기는 얻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모든 수백 가지의 요인들이 다 그 세 가지 요인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점포 자체의 조건이에요. 뭐 1층에 있냐 2층에 있냐, 아니면 계단이 가파르냐 아니냐, 이런 요인들, 또는 그 점포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요인들이 이제 점에 해당되는 요인인데, 뭐 가로각이냐 세로각이냐 이런 요인들인데요. 만일에 어떤 점포가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집들이 장사가 다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인이 바뀌고 업종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상권은 아니에요. 왜 상권은 아니냐면은, 상권은 그 인근의 다른 점포들은 장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상권 요인은 아니고, 분명히 입지적이거나
또는 그 점포 자체 조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 가로수길 신사동에 정말 들어가기만 하면 망해서 나가는, 그래서 저도 저 집에 새로 들어가면 저 언제 망해서 나가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점포가 있는데 그 2층에 있는 점포예요. 그런데 계속 이제 어떤 음식점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집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안쪽으로 쑥 들어가야 돼요. 계단을 지나서 쑥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통로가 너무 좁아서 쑥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해요. 사람들은 어색한 곳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계단이 너무 가파른 거예요. 가팔라가지고 정말 거기 가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좁고 불편하고 이런 걸 싫어합니다. 이게 이제 다 접근선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밝고 환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아니면 단거리를 가고 싶어 하거나. 그래서 이런 이제 분명히 입지적인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뭐 안에 들어갔는데 똑같은 건물 안에 있는 1층의 점포라고 하더라도 어떤 점포는 기둥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점포는 기둥이 2개가 큰 게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점포에 그 기둥 때문에 동선을 설계를 하거나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점포 주인이 문제가 있어서 뭐 월세가 과도하게 비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하자가 있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정말 조심해서 들어가라.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망해서 나오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들어가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나 월등한 브랜드 파워가 있는 점포들은 들어가도 돼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아까 그 입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되게 조심하라고 항상 장업자분들한테 얘기해주는 점포의 요령 중에 하나가 맞바람 치는 자리, 또는 인도가 없는 도로변 점포,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에도 맞바람 치는 자리에 점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메인 지하철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입지가 좋아요. 눈에 확 띄잖아요. 당연히 월세도 비쌉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업종마다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 맞바람 치는 자리, 뭐 프로모션도 하고 정말 운영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했는데도 장사가 정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맞바람 치는 자리, 또는 아무리 가시성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뭐 인도도 좀 없고 이런 자리 조심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진짜 어떤 업종이 들어와가지고 그 옆에 장사가 오래돼서 장사가 잘 되는 점포가 그 점포 때문에 문을 닫고 나갔어요. 어떤 점포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유명한 브랜드가 진짜 제대로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뭐 뜨내기 고객, 가까이에 있는 배우 세대 할 것 없이 그 유명한 브랜드 때문에 그 점포를 가게 되니까 그 바로 옆집이 점심 매출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집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권리금 중에는 영업권리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영업권리금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종의 유사성이 있으면 내가 간판을 바꾸더라도, 예를 들면 커피집인데 뭐 아나 커피집인데 에나 커피집으로 바뀌었다, 또는 토니 커피집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간판은 바뀌었지만 같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의 고객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업적인 효과가 있는데, 뭐 문구점 하던 자리에 커피점으로 바뀌어버리면 사실 영업권리금의 효과가 훨씬 떨어진다라는 거,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동일한 업종이어서 영업권리금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오시는 손님들이 기존 점포의 경쟁력과 새로 온 점포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첫인상에서 확실하게 어떤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자주 망하는 점포, 오늘 귀신 붙은 점포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이 좀 됐죠, 그죠? 여러분들 정말 그런 점포 들어가실 때는 점포 이력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낯선 곳에 가서 점포를 얻을 때는 그 전에 바로 직전에 망한 업종 또는 문 닫은 업종만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력을 한 2, 3년 뭐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면 얼마나 자주 그렇게 업종이 전환된 점포인지 알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계속 망하는 점포 들어갈지 말지 여러분들 전략 잘 세우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